네, 1년 내내 녹지 않는 얼어붙은 땅, 아주 차갑고 거친 바다 알래스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천연가스 LNG를 캐내 태평양과 접한 남쪽까지 1,300km가 넘는 가스관으로 수송하는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반갑지 않은 초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일부터 강관 관련 주가는 급등했는데요. 알래스카 LNG 사업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장이 날아온 뒤부터 주가도 관련 기업의 주가도 급등하는데 이 초대장 가스관 프로젝트는 우선 어떤 겁니까 이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알래스카 북쪽에 있는 프로드베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가스전을 개발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가스를 이제 앵커리지 있는 쪽으로 한 800마일 정도 되니까 한 1,300km 정도 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해서 육상 파이프라인으로. 그래서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이프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을 하고 얘를 해외로 팔기 위해서는 이제 액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액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NG 형태로 만들어서 배에 싣고 얘를 이제 마켓 있는 새로운 시장에 이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일과 달리 얘는 기체로 있기 때문에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가려면 파이프로 운송이 안 되니까 액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로 만들려면 이제 영하 162도까지 온도를 낮춰서 얘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에너지도 많이 들고 이제 비용도 또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LNG 선으로 이제 수송을 하는 거네요. 수송을 해서 이제 앵커리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가스를 LNG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죠. 중국, 뭐 인도, 한국, 일본. 그 중에서 뭐 중국은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아마 미국 측에서 생각하기에는 가장 만만한 측이 뭐 한국하고 일본 아닐까. 에너지를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라에 팔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이제 운송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에서 많이 가져오는 거죠. 중동에서도 갖고 오고 이제 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갖고 옵니다. 미국에서 이제 휴스턴 쪽에 휴스턴에서. 그거보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한 3분의 1 정도로 거리가 운송 거리가 작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좀 운반 비용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가스를 캐내거나 또 그 알래스카에서 수송 가스관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뛰어납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니까 그냥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우리일까? 왜 한국일까?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민주당일 때는 이 프로젝트가 아마 그렇게 모든 그 석유 회사들이 잘 참여를 안 하고 빠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하면서 이게 지렛대로 해서 뭐 협상력이나 다른 거를 늘릴 툴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세처럼 협상력으로 요걸 이렇게 하라 그런 다음에 다른 걸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LNG 사업은 우리가 이제 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 가스를 해외로 수출하려면은 LNG로 만드는 이 세 개가 액화하는 과정 연결이 다 돼야 돼요. 근데 개발자들은 다 달리 형성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개발하는 회사가 파이프라인도 놓고 그다음에 LNG 설비도 갖춰서 LNG를 팔아도 되는데 이게 덩치가 너무 크게 되면 여기 세그먼트를 나눠서 가스 개발하는 회사, 그렇죠. 또 가스 관을 하는 회사도 있고, 또 액화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타리프 받는 것처럼 톨비 받는 것처럼 얼마를 이동할 때마다 뭐 MMBTU당 아니면 스탠다드 큐빅피트당 얼마의 돈을 차지를 하는 형태로도 운영이 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스관 건설하라는 겁니까? 어떤 게 실제로 요청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잘 안 되고 이제 공화당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거에도 뭐 상당히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게?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2005년도까지는 저유가였었고요. 2005년도까지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유가가 돼서 2014년도 말까지 한 10년 넘게 고유가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부분의 LNG 가격은 원유 가격에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기준으로 원유 1배럴당 뭐 가스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가지고 하는데 보통 그게 한 7배 정도 돼요. 예. 가스 가격의 7배, 그러니까 아니면 원유 가격의 7분의 1 정도가 LNG 가격으로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유가가 70불이면 네. 대략 LNG 도입 가격은 MMBTU당 10불 정도 되는 거죠. 10달러? 예,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 가격은 보통 한 지난 10년 동안 2불에서 4불 사이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니까 싸구나. 얘를 LNG로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유가 연동되는 가격으로 팔면 예. 비즈니스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2010년도 전후로 지나서 이제 셰일가스 붐이 본격화되면서 가스가 남으니까 예. 전에는 캐나다의 가스를 수입하고 예. 중동의 가스를 수입했다가 얘를 이제 틀어서 그 수출하는 걸로 바뀌었죠. 셰일가스. 예, 셰일가스를 이제 LNG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 쪽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서양으로 보내는 그 LNG도 있고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제 보내는 LNG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만약에 아까 셰일가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나 셰일가스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이 사업의 수익성이 좀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LNG 시장에 가격을 형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한 70%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 연동되는 걸로 하지만 그냥 독립적으로 LNG 시장이 따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생산하는 가스의 가격이 피드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피드가스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싸게 생산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마진이 또 이제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어느 회사는 LNG 공장만 만들어 놓고 가스를 다른 사람이 갖다가 활용만 하게 하고 여기에서 그냥 활용비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업 자체의 형태가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스관을 아까 800마일, 네. 1,300km라고 예. 했는데 그 가스관을 짓는 건설하는 그 사업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수주를 해서 수주를 한국의 회사들이 플랜트 회사나 건설 회사를 수주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겠죠. 수주를 하면. 우리가 수주를 하면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사업의 주체가 된다. 주체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지분할 건 몇 개 회사가 어떻게 모여서 투자 형태로 만들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사업을 줘야 그렇죠. 되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형태는 이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이제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 부분, 파이프라인 부분, 예. 그다음에 LNG 부분이 있는데 예. LNG 사업이 잘 안 되면 이 파이프라인 사업도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덩치 큰 세계 프로젝트가 그쵸, 그게 긴밀하게 연계가 되는데 되죠. 예. 하나가 잘못되면 그렇죠. 한 군데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전체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엑선모빌도 뭐 뭔가를 좀 이거 하려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얘기가 네네. 있는데 그렇게 그런- 어려운 거네요 이게.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게 예. 이게 이제 북극에 가까우니까 네, 알래스카 북 예, 동토 지역이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 작업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뭐 1년에 몇 개월 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는 뭐 23시간 환할 수 있지만 예. 겨울엔 또 껌껌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뭐 영하 3, 40도씩 계속 되니까 아. 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기온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면 결국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비용이 많이 된다는 들어가고. 거죠. 그러니까 극한의 작업일 텐데. 근데 아마 그 엑소모빌 같은 미국 회사들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그냥 본토에서 나오는 셰일가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힘들여서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거를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에서 그 미국이 갖고 있던 계획에 보면 미국의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알래스카의 가스를 개발을 해서 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면서 그 계획이 접어진 거죠. 접은 거죠. 굳이 멀리 있는 거를 그렇게 어려운 조건을 개발해서 들여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셰일가스만 생산을 해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셰일가스 이외에
쉐일 오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일 오일. 쉐일 가스, 쉐일 오일은 예. 가스가 있으면 쉐일 가스고 쉐일층에 오일이 있으면 쉐일 오일인데 이 쉐일 오일은 그 가벼운 탄화수소로 많이 돼 있어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가스가 나와요. 오일을 거기서? 생산할 때. 그러니까 쉐일 가스 말고도 쉐일 쉐일 오일에서 오일에서도 나오는 가스도 가스도 있으니까 있는데. 미국이 쉐일 가스, 그 가스 가격이 지난 10몇 년 동안 낮은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나 많이 가스가 공급이 나오는데 된다는 거죠. 굳이 그 알래스카 정말 극한 그렇죠.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제가 사업을 한다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은데. 예, 불확실성도 크죠. 근데 이 그다음에 초대장을- 리스크도 있죠. 초대장을 받았으니까 이게 참 난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트럼프 위기 행정부 들어서 관세 맞죠, 뭐 외교적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면 참 이게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잘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잘해야 돼요? 뭐 어떻게 잘해야지? 근데 이 2017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뭐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이 사업에 뭐 투자를 하겠다, 43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뭐 진전이 전혀 없었죠, 그 당시에도. 네네. 그래 아마 뭐 정상들끼리 뭐 MOU를 하거나 뭐 립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중에 석탄을 많이 쓰고 석탄. 있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친환경적인 가스를 많이 쓰자는 전략도 있기 때문에 같은 대륙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별도로 예. 러시아랑 2014년에 이미 협정을 맺어서 중국은 예, 그래서 그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예.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파이프 관을 이용해 가지고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2019년도에 이미 많은 양의 가스를 중국이 받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예, 예. 그리고 그 2탄으로 이제 사이베리아 2가 나와서 예. 24년도에 그게 아마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24년도 말에. 작년 말부터. 예, 그래서 그 양이 엄청나게 더 늘어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27년도에 예상되는 거는 거기보다 이제 중국도 땅이 넓으니까 예. 이제 북동 쪽에 있는 거는 그 사할린에서 가깝게 되니까 예. 이 사할린의 가스전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으로 가스를 도입하는 것까지 지금 아마 27년도에 그 런칭시키는 거를 아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한테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LNG 가격보다는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보통 PNG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PNG 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그래서 내추럴 가스는 그냥 메탄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가스를 PNG 형태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경제적이다. 근데 이제 사유만 좋다면. 예. 근데 이제 이게 가스 파이프라인을 잠그는 순간 그렇죠. 이제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수도 발생해요. 있죠. 만약 러시아가 그걸 잠궈버린다. 예, 우크라이나나 이제 유럽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동맹이고 사이가 괜찮다면 가장 좋은 거는 건데. PNG가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쪽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예. 좋으면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면은 사실 러시아께 들어오면 최고네요. 한 30% 정도 더 싸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고 뭐 예. 관계가 되면 그게 한국 같은 옵션이 될 수 있는데 좋은데. 지금은 그냥 반도지만 섬처럼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미 그런 북쪽이 문제들이 끊겼으니까. 결국 에너지 문제에도 깊게 연관이 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뭔가 얘기가 돼서 우리 한국이 조금 참여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결국은 가스를 가장 많이 도입하는 게 한국가스공사잖아요. 민간도 네네. 도입을 합니다만 민간에서 도입하는 건 이제 많지 않을 테니까. 예. 그럼 결국 한국가스공사가 사업 후보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아까 세 개의 세그먼트 중에 예. LNG 설비하는 쪽에 아마 투자를 해서 LNG 설비. 예, 그러니까 LNG 그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해야 거기에서 생산되는 걸 우리가 뭐 가지고 올 수 있거나 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클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선단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다른 것들은 가스관이나 그쵸. 시추나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이게 독립적으로 될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회사가 나서야 되는데 한 회사가 하기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나올지 그것도 사실 모르고 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뭐 가스공사가 이제 아까 LNG 설비 쪽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돈이 많이 들 텐데 가스공사 빚도 많아요. 그렇죠. 자기 지금 빚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뭐 가스공사의 순수한 뭐 운영이 잘못돼서 그런 것보다는 예. 미수금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수금? 왜냐하면 LNG를 어느 가격으로 사왔는데 얘를 도시가스나 다른 거 할 때
싼 가격으로만 줘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차액이 발생을 하니까 예. 그런 미수급이 뭐 1년에 어떤 경우에는 뭐 10조씩 쌓이고 막 하니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 이제 재무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비용만으로 딱 친다면 알래스카 가스를 해서 1,300km 지나서 태평양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까 텍사스 휴스턴에 하는 거,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거 보면 비용만으로 한 30% 정도 싸요, 일단? 우리가 알래스카에서 오는 게?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오는 거보다 오는 게 LNG랑 비교할 때는 한 20, 30%쌀 텐데 30%.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거리가 일주일 걸리느냐, 2주 걸리느냐 그 차이니까 운송비가 조금 줄어드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알래스카 1, 2불 북서 정도밖에. 쪽에서 예. 그쪽에서 개발해가지고 LNG 얼음을 깨고 이렇게 바다로 베링에 이렇게 오면 더 싸죠. 그러면 이제 북극 항로랑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앵커리지에서는 굳이 글로 갈 필요는 없죠. 아시아로 올 때는 그러네요. 그냥 태평양을 건너서 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큰 이유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예들이 있어요. 캐나다가 올해 이제 캐나다 LNG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게 가스공사가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15%인가 참여를 했다가 정부에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줄이라 해서 한 5%인가까지로 이제 줄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스케줄링이 뭐 10년 이상 걸리는데 투자를 해놓고 돈이 묶여 있는 거랑 똑같은 의미니까 큰 회사거나 재정적으로 안정되는 회사들이 적합한 사업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유가스공사처럼 국영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좀 짧게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불확실성도 크고 설령 되더라도 사업이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그 발표된 후에 강관업계 주가가 막 급등을 했거든요. 이 전문가로서 그렇게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해가스전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거 한 달 했더니 뭐 가스공사 올라가고 뭐 다른 데 올라가는데 이게 뭐 주식이론 시장이 그냥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근데 이 가스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프로젝트가 된다고 해도 시간이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다. 네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